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없게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네. 국방비가 네네.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국방 예산 삭감액이 거의 6,100여억이 넘어가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삭감된 사례가 사실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네. 또 정치적으로도 뭐 상대 당에서 뭐 이런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것을 떠나서 그 국방, 특히 이제 밀리터리 차원에서 그럼 그 특히 이제 그 네 가지가 크게 삭감이 됐는데, 네 가지 플랫폼이 삭감이 됐는데 그 네 가지 사업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것이 갖는 뒷이야기와 의미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역시 항모였죠. 아, 경항모요. 경항모, 중형항모라고까지도 얘기를 그렇죠.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뭐 또 얘기했지만 우리 밀떡에서 항모를 다룰 때 바로 전 시간이었나요? 저번에 한번 항모를 다룰 때 네. 이런 말씀 제가 좀 드려봤어요. 좀 아쉬움이 있다. 항모 사업단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탐색 개발 단계에 들어간다면 첫 삽을 딱 떠야 되는 지금 단계죠.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라면 좀 더 다양한, 특히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함재기. 그렇죠. 아우, 공부 잘했어. 함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이 여기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군을 위시한 좀 종합적인 그런 계획과 체계적인 그렇죠.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연구 개발이 좀 필요하다.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네. 이번에 이제 그 삭감이 된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 여러 군데서 의견이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시 해와라. 방위사업청에서 맨날 급하다 해가지고 그 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단계를 안 밟고 항상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국회에서는 다음에는 제대로. 그래, 다음에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옆 동네 중국 같지 않잖아요. 중국은 국가 주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통과되잖아요. 도장 찍으면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예,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도장 찍을 필요도 없죠. 그냥 눈짓 한 번이면 밑에서 이거 파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맞죠.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소요를 갖다가 검증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략하고 심지어 예산이 책정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요 제기의 연구를 또 해요. 네네. 그런 완전히 그냥 뒤바뀌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 국회 국방위에서 리젝트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의 이야기도 있고 저는 그것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제 항모 자체 보유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보다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일단 초기의 그 개발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사업을 해라라는 목소리 아니었나. 그런 한 1년 겁니다. 정도 스톱하고 이제 재정비를 해라. 뭐 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체계적이고. 사실 여론이 조금씩 이게 바뀌는 게 처음엔 경항모였다 그랬다가 중형항모였다 그랬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안 잡힌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사실 여론 문제는 솔직히 소요군에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관련 뭐 국회의원이랄지 관련 분들한테 설명을 좀 더 그렇죠. 적극적으로 했을 수가 있어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건 초기 사업 단계잖아요. 초기 단계에 좀 더 힘을 내서 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종합적으로 해라라는 뜻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의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였나요? F-35가 있었죠. F-35 관련 예산이 좀 잘렸죠. 예상 바뀌네요. F-35 그 뭐 기관포 문제 가지고도 또 이러쿵저러쿵 하더니 또 그 또 예산까지 좀 적어돼가지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일단 국회 국방위의 이야기를 방사청 대변인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종합적으로 이번 그 삭감은 긴급하지 않은 해외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그거 갖고 정치적인 다른 해석들도 하는데 우린 그거는 떠나서 F-35A의 사업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3인데 블록 4로 완전히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는 그런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 럭히드 마틴에서 제시가 되면 전 세계에 도입했던 국가들한테 이제 오퍼가 쫙 가는 거죠. 오퍼가 가고 알려요. 그다음에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사실은 긴급하지 않다고 본 입장입니다. 뭐 좀 더 대규모로 블록 4로 업그레이드 될 때 우리가 얹어서 가면 좀 더 싼 가격에 할 수도 있지 않냐는 판단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국회 국방위에서 그런 부분을 안 다뤘을 리는 없고요. 그냥 무조건 뭐 삭감 이런 건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나중에 지르자. 나중에 지르자. 남 다 지른 다음에 괜찮으면 질러보자. F-35가 기관포를 쏠 정도의 상황이면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거를 없애려고 스텔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블록 4로 간다는 얘기는 기존의 그 F-35가 구현하려고 하는 항전 시스템의 종합 체계적인 거의 뭐 최고봉이에요. 지금까지의 블록 4 소프트웨어는 완벽한 소프트웨어고 그 소프트웨어로 갈아타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블록 4로 갈 거냐 아니면 향후 다른 기회 때 갈 거냐인데 일단 이번 기회에 안 간 거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조금은 좀 않을까?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다음에 지르려고 이번 유료 참는다. 베타 테스터가 되느니 좀 나중에 지르자. 사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국회 국방위의 당의 입장이 어떻고 뭐 그걸 떠나서 국회 국방위의 국회의원들도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이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종합적인 것을 보고 거기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리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어야죠 일단. 그 다음이 제가 이제 4가지나 돼서 그 한번 봤는데 또 하나가 이제 조기 경보기죠. 조기 경보기는 조기 경보 통제기. 기존에 우리가 이제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PSI. 사실 4대가 되면은 한 대는 정비, 한 대는 계속해서 3교대로 나머지 대수가 움직일 때 부족함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있죠. 항시 되기는 합니다만 기체에 어떤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독도나 이호도에서 작전하거나 동시에 벌어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상황이. 최근 또 카디즈를 또 침범을 했지 않습니까? 종로가 또 완전히 또 침범했었죠.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요격기들이 갈 때 백업으로 공중급유기가 갔지만 시그너스가 떴지만 사실은 조기경보 통제기가 가서 저 먼 데서 조기 통제를 해서 요격을 갖다 지원한다 그러면 더 큰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긴급한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전력이라 2대를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삭감이 됐어요. 한국 상황이면 한 6대 정도 필요하다. 그게 뭐 얘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6대가 아니라 8대가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2교대로 가면서 정비하고. 그렇죠. 한 대나 어떨 땐 2대가 뜨는 정도 항상. 그럼 무리가 없겠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럼 전혀 무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 8대가 가장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거 아닐까 하는 좀 추정이 되는데 추가 도입이 이제 지연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연됐습니다. 지연됐는데 그 이유가 야 이거 2대 살 돈 어차피 니네 4대 필요하지 않느냐. 소요는 4대다. 그렇다면은 지금 2대 또 사고 다음에 또 살 거냐 이거죠. 그러면 기체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비싸다. 2대 사는 것보다 4대 사는 게 훨씬. 한 번에 4대 사라. 차라리 소요지기를 더 늘려라. 그래서 다음번에 갖고 와라. 이거 패키지로 사자. 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른 관계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그리고 많이 이야기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그냥 뭐 PSI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시그너스랑 같이 너무너무 유용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추가 도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공감했던 부분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럼 저도 그냥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럼 나중에 도입하라는 얘기인가였는데 그 결론은 그러면 우리 예측으로는 한 번에 질러라.
조금 있다가 그러면 그래야지 기체 값이라든지 도입 비용이 훨씬 줄어들 수 있으니까 라는 쪽이면 뭐 나쁘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방위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더 크게 사업을 하거나 또는 더 많죠. 잘된 네네. 케이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그런 경우가 사례- 있나요? 뭐 사실 우리가 지금 그 공중급유기 같은 경우도 그쵸. 사실 계속해서 리젝트되고 소요제기 자체도 사실 떨어지기도 하고 많이 그래왔잖아요. 계속 이것도 거절당했는데 거의 뭐 20년 된 수건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공군이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방위사업청도 잘했지만은 두 개 기종 중에 미제 샀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미제가 좀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번 공중급유기의 미제는 기종을 굳이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근데 미국 입장에서의 공중급유기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넘쳐나는 수송기 전력, 세계 완전 넘사벽이잖아요. 전 세계의 수송 전력을 다 합쳐도 미 공군의 수송 전력과 배등하거나 좀 떨어지는 편인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 수송기하고요. 그다음에 조기 경계기 뭐 KC-135 계열만 몇천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천 대까지는 아니지만 몇만 대. 몇만 대로 나오네. 아무튼 대단합니다. 대단하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그런 수송과 겸용이 되는 그런 수송 전력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기체, 그런 대형의 기체를 굳이 미국은 필요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KC-46이 나온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형 수송 능력도 좀 필요하죠. 보유했으면 땡큐죠. 네. 그래서 적은 대수로 급유 능력도 훨씬 뛰어나고 하는 기체를 우리가 이제 샀던 거죠.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지막 또 마지막으로 삭감된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사실은 요번 그 급유기 사업을 제가 그렇게 추정하고 분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격 헬기 아파치의 추가 도입 사업을 그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예 36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예산을 이제 방위산업청에서 올렸더니 이제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확실해요. 이거는 원래 소요 대수가 몇 대냐 48대였거든요. 그 이작사에 12대가 네.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작사의 그 후방에 있는 거는 좀 긴급하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렇죠. 싶어가지고 이 36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군에서 잘라서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소요 부분이 있는데도 잘려서 올리면 더 비싼 가격에 살 수 있지 나중에, 않느냐. 네. 그런 또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삭감이 된 겁니다. 그 무기체계라는 게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좀 싸지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건 사실 공산품하고 마찬가지예요. 물론 F-35도 네.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 도입하는 나라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조금 그래서 좀 생기고 미국의 있어요. 무기 체계들을 우리가 꼭 합동 교전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능하고 단가가 그렇죠. 얘들은 엄청난 자기 국내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생산 단가를 좀 절감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유리해요. 그렇죠. 부품 수급이라든지 업그레이드도 좀 유리한 편이죠. 그렇죠. 네. 기반의 어떤 그 산업 기반도 탄탄하고 규모의 그런 경제 좀 뭐 있죠. 이런 거죠. 예. 우리가 상당히 우리의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그럼 어찌 보면은 지금 예산 삭감은 결국 나중을 위한 큰 그림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삭감됐다고 하니까는 특히 이제 밀린 매니아 분들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러한 네. 목소리들은 많은 분들이 또 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없나요? 저는 이번에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방위사업청 그 대변인이 이야기한 이번 삭감 이유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소요제기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기관에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생략하고 긴급 소요다 그래서 항상 왔고 우리는 국방이라는 그런 어떤 또 그런 게 있어서 국회에서 그냥 다음번엔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승인해 주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런 관행을 이번에 절차를 안 지킨 거죠. 스탑시키지 않았나.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았나 보고요. 이번에는 절차대로 합시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주 국방으로 가는 길 또는 우리의 국방력이 좀 더디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뭐 10조인데 한 6천억 잘렸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죠.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닌 수준이고요. 이게 뭐 현용 장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장비들이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이제 대변인 성명을 봤었는데 뭐 이제 이건 영원히 못 들어와. 안 돼 뭐 이렇다기보다는 네, 그죠. 어떤 그런 거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어떤 거는 그냥 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개발한 상당수의 무기 체계는 한두 번씩 걸렸어요. 그렇게 예산 올리면 잘린 거 순수하게 그렇게 간 건 별로 없을 걸요, 오히려. 전자전기도 지난번에 그렇죠. 그 소요 제기 그 연구에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제가 뭐 제안을 했던 전자전기, 네네. 전자공격기를 들여올 수도 있고 전자교란기죠. 그 대형의 그 플랫폼의 기체를, 그 전자전기보다는 이쪽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이게 6천억이 있다고 해도 그 네 가지 사업을 뭐 한다는 거는 택도 없습니다. 사실상 6천억이면은 네. 그건 이제 시작 사업이 네네. 시작을 하기엔 초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삭감이 된 거고 네, 그렇죠. 조금은 더디게 가더라도 우리가 한 단계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부분들은 좀 이해는 되는데 F-35 라인 쪽은 약간 아쉽네요. 저도 제일 아쉬웠던 게 그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같이 발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예. 좀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또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어떤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국회 국방위는 자주 국방 그리고 또 하나는 F-35의 이런 소요 제기도 검증을 전문 기관에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라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뭐 1, 2년 늦어질 수도 있지만 1, 2년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늦어진다고 그래서 네네. 그게 뭐 공군력에 사실상, 문제가 네.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충분히 지금도 북한 정도는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상 이번 그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네. 그런 어떤 자세한 이야기도 좀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좀 안심이 되네요. 그런가요? 네, 사실 처음에는 그냥 화만 났어요. 김 PD님이 네. 우리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사실 청취자분들 이제 얘기 드립니다만은 좀 화가 네. 나셨었어요. 네, 네. 뭐가 이상한 거 걸리면 욕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그래도 안심이 되네요. 아이고 큰 그림 국방 그리려고 유력 사나이가 되셨습니다. 네. 자, 이 네. 국방 분야, 밀리 분야에 대한 분석은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